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안전하게 연봉리 15% 이상 수익은 어떻게 내는 것인가 궁금하시죠?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산 배분만 하는 게 아니고 퀀트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자산 배분 내에서 퀀트 투자를 하라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게 도대체 뭔 말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게 자산 배분이라는 게 정적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 그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정적 자산 배분을 보통 그냥 자산 배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얘가 원래 기본입니다. 자, 정적부터 먼저 할게요. 말 그대로 정적 자산 배분은 자산의 비중을 정한 다음에 그 비중이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이죠.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1년 1회 정도의 리밸런싱 정도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우리는 리밸런싱을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 자산군의 비중이 커지거나 작아지겠죠. 그래서 가끔 리밸런싱이 필요한 겁니다. 자산 배분에 포함 자산은 전반적으로 주식, 채권, 실물 자산, 달러 이 정도가 있습니다. 정적 자산 배분의 장점은 심플하고 MDD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15% 이하입니다. 자, 단점은요, 수익이 좀 낮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높은 한 자릿수, 그러니까 8에서 9%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만든 전략 중에서 한국형 올레더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주식이 있지, 채권이 있지, 그리고 실물 자산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과 채권을 한국 절반, 미국 절반으로 나눠 가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정적 자산 배분에는 주식, 채권, 실물 자산, 그리고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은 당연히 달러로 거래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절반 이렇게 투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수익을 높이고 싶죠. 우리는 연봉이 8, 9%를 먹고 싶지는 않고 안전하게 15% 이상을 먹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정적 자산 배분을 할 때 이 주식 비중을 퀀트 투자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내에 퀀트 투자를 하라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전에는 이게 ETF였잖아요. ETF였거든요. ETF가 미국 개별주 퀀트 투자, 한국 개별주 퀀트 투자 이렇게 변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월, 4월 효과에 대해 알잖아요. 그러니까 11월, 4월에는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가고 5월, 10월은 좀 더 낮게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우리의 투자 수익이 부스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봉이 8, 9%를 버는 게 아니라 뭐 15%, 20%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뭐를 넣느냐? 예를 들면은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가치 전략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786번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더 이상 그냥 이 주가지수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가치 전략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책에 이런 전략을 만들어 봤어요. 무작정 따라하기 최종 포트폴리오 2라고 하고서, 자, 여기 보면은, 자, 금과 한국 중기채, 미국 중기채는 ETF에 투자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주식은 캔피셔 대형주 전략이라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참고로 요 전략도 제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은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가치 전략 소형주에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4월에는 주식 비중이 좀 높고, 5월, 10월에는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런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왔고 연봉이 수익이 20% 그리고 MDD가 9%밖에 안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안전하게 15% 이상을 유지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렇게 정적 자산 배분을 하고 그 주식 비중을 펀트로 돌리는 것이 이렇게 유력합니다. 진짜 유력하지 않습니까? 정말 유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는 얼추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동적 자산 배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네들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동적 자산 배분은 자산 배분 비중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동적 자산 배분이에요. 무빙을 한다는 거잖아요. 동적이 무빙. 자, 그래서 동적 자산 배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시장이 좋으면은 최근에 가장 잘 나간 자산을 매수를 합니다. 이게 보통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반대로 시장이 나쁘면은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으로 대피한다 이겁니다. 그 안전 자산은 보통은 채권이나 현금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1번, 2번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여기서 한 50개 넘는 전략이 파생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구체적으로 시장이 좋고 나쁜다는 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최근 가장 잘 나간 자산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 최근의 정의는 무엇인가? 여기서 또 한번 구분이 되고요. 자, 그럼 위험 자산은 무엇인가? 여기다 예를 들면 뭐 미국 주식만 들어갈 거야? 아니면 유럽 주식, 일본 주식도 들어갈 거야? 아니면 원자재 넣을 거야? 금 뺄 거야? 이런 거를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안전자산이라는 건 정확히 무엇인가? 현금이냐? 채권 1개냐? 채권 3개냐? 이런 거를 왈가왈부하면서 50개 넘는 전략이 여기서 파생돼 나왔는데 걔네들의 원칙은 똑같다. 1번, 2번은 그 모든 전략이 똑같은 공통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BA, 듀얼 모멘텀 이런 전략들이 있고요. 뭐 815번, 25번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동적자산 배분에도 주식 비중이 분명히 있는데 동적자산 배분이 주식에 투자할 경우 그거를 퀀트 전략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적자산 배분은 정적자산 배분보다 거래를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종목이 전부 다 교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 우리가 ETF 대신에 우리의 퀀트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다시 그때 수십 개 종목을 사고 다음 달에 다시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걸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번거롭고요. 물론 내년에 퀀터스 자동 매매가 나오면은 이것도 큰 문제 없이 아마 가능해질 겁니다. 혁명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동적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개별주 투자, 퀀트 투자를 안 해도 그냥 ETF만 가지고도 연봉리 10에서 15%, MDD를 10% 미만으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에는 구체적으로 추세 추종과 리스크 관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장 잘 나간 놈을 매수했다라는 게 추세 추종이고요. 시장이 나쁘면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기기적으로 추세 추종과 리스크 관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꽤 높고 MDD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라는 것인가 라는 게 구체적으로 개념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정적 자산 배분을 하고 그리고 주식 비중을 퀀트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또 일시불로 사는지 아니면 그 분할 매수를 하는지 그것도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귀찮아가지고 주식들을 한꺼번에 사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해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2번이 동적자산 배분인데 자, 여기서는 1, 5, 2 또는 1 and 2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1번만 써가지고 나는 정적자산 배분만 하고 거기서 주식 비중을 퀀트로 돌리겠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 2번 난 그냥 동적자산 배분만 할래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두 개를 혼합해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분은 50대 50으로 할 수도 있고 뭐 70대 30, 80대 20을 써도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두 전략이 모두 다 수익도 꽤 높고 MDD는 작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하나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섞어서 사용하거나 좀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요약 MDD를 제한하면서 괜찮은 수익을 내는 방법은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정적 자산 배분을 하되 그 주식 비중을 퀀트로 돌린다. 두 번째, 동적 자산 배분을 하되 주식 비중을 퀀트로 돌리지 않는다. 그 두 개가 있고요. 1, 2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되고 비중도 50대 50 등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 영상 또 왜 이렇게 유익했냐. 정말 제가 눈물이 날 지경이네요. 네, 그래서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들. 강화국입니다. 제가 2018년부터 유튜브를 운영해 왔는데요. 저는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할투 구독자분들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게 제 목표거든요. 2022년도에 예상치도 못한 하락장의 무서움을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슬퍼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빛나는 것이 퀀트입니다. 자, 비퀀트에서 방황하다가 오셨던 분들 이제 아시죠? 퀀트가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맞아주신 분들이 쉽게 퀀트 투자법을 체득해서 11월 4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원국과 함께하는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최소 시간으로 최대 수익을 내는 효율적인 퀀트 투자 함께 해봅시다.